새언니. 카페에서 만난 친구가 건넨 휴대폰 화면을 본 순간 나는 손에 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SNS에 올라온 오래된 사진 속 새언니로 보이는 여자가 어린 남자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 사진. 확실해? 응. 내가 새언니랑 고등학교 동창이거든. 졸업 후에 연락 끊겼다가 우연히 내 오빠 결혼식 사진 보고 알아봤어. 친구의 말에 따르면 새언니는 결혼 전 미혼모였다. 그것도 아들까지 있다는 것이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6개월 전 오빠의 결혼식, 그토록 화목해 보였던 양가 부모님의 모습, 새언니의 수줍은 미소.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리고 말이야.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새언니 학력도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를 거야.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안 갔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결혼식 때 새언니는 명문대 출신이라고 소개됐었다. 아버지께서 그 점을 특히 마음에 들어 하셨던 기억이 선명했다. 혹시 내 부모님은 알고 계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만약 부모님이 아셨다면 결혼을 허락하셨을 리 없다. 특히 아버지는 집안과 학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다. 신혼집으로 마련해준 3억짜리 아파트도 새언니의 배경을 믿으셨기에 선뜻 내주신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냈다. 오빠, 나 물어볼 게 있어. 응, 말해봐. 새언니. 결혼 전에 아이가 있었던 거 사실이야? 전화기 너머로 오빠의 숨소리가 급격히 거칠어졌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누구한테 들었어? 오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모든 게 사실이라는 것을. 오빠 대체 왜 그랬어? 부모님을 왜 속인 거야? 민지야. 이건 내가 직접 설명할게.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오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나는 멍하니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공모해서 우리를 속였다. 그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1시간 후 오빠가 집 앞에 나타났다. 평소와 달리 초췌해 보이는 얼굴로 현관문을 들어섰다. 민지야, 앉자.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이야. 다 사실이야. 오빠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새언니는 정말 미혼모였고 지금 6살 된 아들이 있었다. 그 아이는 새언니의 친정에서 키우고 있다고 했다. 학력도 거짓이었다.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했다는 것이다. 그럼 새언니, 부모님 재력도 거짓말이었던 거야?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새언니,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노후 준비도 거의 안 되어 있으셔. 결혼식 때 새언니 부모님은 고급 양복과 한복을 입고 계셨다. 여유 있어 보이는 모습에 우리 부모님도 안심하셨던 게 기억났다. 그것도 모두 연출이었단 말인가. 대체 왜 그랬어, 오빠? 왜 부모님을 속인 거야? 오빠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너도 알잖아, 아버지 성격. 만약 진실을 알았으면 절대 결혼 허락 안 하셨을 거야. 아파트는커녕 인연을 끊으라고 하셨을 거라고. 그렇다고 이렇게 속이는 게 맞아? 이건 사기잖아. 내 목소리가 커졌다. 오빠가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다. 민지야, 목소리 좀 낮춰. 부모님 들으시면 안 돼. 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였으면 애초에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오빠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도 알아.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나는 정말 사랑해. 그 사람 없이는 못 살아. 사랑한다고 다야? 가족을 속이는 게 사랑이야? 오빠가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또 알고 있었던 거지. 당연히 알고 있었어. 우리 둘이 상의해서 결정한 거야. 배신감이 더욱 깊어졌다. 오빠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공모한 사기였던 것이다. 오빠, 이거 부모님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 오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민지야, 제발. 부모님께는 말하지 마. 지금 말하면 큰일 나.
큰일은 이미 났어, 오빠. 이렇게 거짓말로 시작한 결혼이 어떻게 오래 가겠어? 오빠가 내 손을 잡았다. 민지야, 제발 좀 참아줘. 나중에 내가 적당한 때에 말씀드릴게. 나는 오빠의 손을 뿌리쳤다. 언제? 10년 뒤? 20년 뒤? 아니면 평생 숨길 건데? 오빠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측은했다. 하지만 동정심으로 이 문제를 덮을 수는 없었다. 나 시간 좀 줘. 생각 좀 해볼게. 오빠가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민지야, 부탁이야. 오빠가 떠난 후 나는 방 안을 서성이며 고민에 빠졌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살아야 할까? 며칠 동안 나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식사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다. 민지야, 무슨 일 있니? 요즘 얼굴이 안 좋아. 아니에요, 엄마. 그냥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요. 거짓말을 하는 내 자신이 한심했다. 나도 이제 오빠처럼 가족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주말 온 가족이 모이는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다. 오빠 부부도 함께였다. 새언니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어머니를 도와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어머니, 이거 제가 만든 김치예요. 입맛에 맞으시려나 모르겠네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고마워. 어머니의 칭찬에 새언니가 수줍게 웃었다. 그 모습을 보니 속이 뒤집혔다.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죄책감은 없을까? 식사 중에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준호야, 너희 결혼시켜주길 잘했어. 며느리도 훌륭하고 집안도 좋고. 아버지 마음이 흐뭇하다. 오빠가 어색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밥을 씹으며 오빠를 쏘아봤다. 오빠와 눈이 마주쳤지만 오빠는 시선을 피했다. 그나저나 민지야, 너는 언제 좋은 사람 만날 거니? 어머니의 질문에 나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천천히 볼게요, 엄마. 내 오빠처럼 좋은 배우자 만나야 해.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은 사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젓가락을 놓을 뻔했다. 새언니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오빠는 급하게 화제를 돌렸다. 아버지, 다음 주에 골프 치러 가시죠? 그래, 그러자. 같이 가고. 새언니의 아버지 이야기였다. 결혼식 때 새언니 아버지는 골프를 즐기신다고 말씀하셨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을까? 일용직 노동자가 골프를 칠 여유가 있을까? 식사가 끝난 후 나는 새언니와 단둘이 설거지를 하게 됐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새언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그게 진심일까 연기일까? 나는 더 이상 구분할 수가 없었다. 아니에요, 언니. 그냥 피곤해서요. 회사 일이 많아요.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나는 그만 참지 못하고 물었다. 언니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한테 거짓말한 거 없어요? 새언니의 손이 멈췄다. 새언니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설거지하던 접시가 싱크대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새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제가 다 알아요. 언니가 미혼모였다는 것도 학력을 속였다는 것도 집안 형편을 부풀렸다는 것도. 새언니가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다.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떨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거짓말을 했다는 게 문제지. 새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가씨. 저는. 언니 저한테 변명하지 마세요. 저는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설거지를 마저 하고 부엌을 나왔다. 뒤에서 새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다. 민지야, 새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지금 울고 있어. 제가 뭘 잘못했나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민지야, 힘들어. 이해해줘. 이해요? 오빠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속인 사람들을 제가 왜 이해해야 해요? 오빠가 한숨을 쉬었다.
민지야, 어쩔 수 없었어. 과거는 지울 수 없잖아. 과거를 지울 수 없으면 솔직하게 말했어야죠. 거짓말로 덮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넌 어쩔 건데? 부모님한테 말할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나도 확신이 없었다. 이 사실을 알리면 가족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르겠어요, 오빠. 시간 좀 주세요. 민지야, 제발 부탁이야. 새언니, 생각해서라도. 생각은 왜 해요? 우리 부모님 생각은 안 해요?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방 안을 서성이다가 침대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만약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는 당장 이혼을 요구하실 것이다. 신혼집 아파트도 빼앗으실 게 분명하다. 어머니는 충격에 쓰러지실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하면 나는 공범이 되는 것이다. 오빠와 새언니의 거짓말에 동참하는 셈이다. 며칠 후 나는 대학 동기이자 변호사인 친구를 만났다. 카페에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친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사기혼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오빠가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가족관계를 생각하면 쉽지 않겠지만 친구의 말이 맞았다.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과 양심의 문제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새언니와 마주쳤다. 새언니는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다. 아가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새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가씨, 제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저는 20살 때 첫사랑을 만났어요. 그 사람과 정말 행복했죠. 그런데 제가 임신을 했고 그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났어요. 새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모님은 낙태를 권유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결국 혼자 낳아서 키우기로 했죠. 그래서 부모님 집에서 키우고 계신 거예요? 네. 제가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아이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새언니가 눈물을 닦았다. 준호 오빠를 만났을 때 저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이가 있다는 것도 학력이 낮다는 것도 집안이 어렵다는 것도. 그런데 오빠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럼 왜 우리 부모님한테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새언니가 고개를 숙였다. 오빠가 그러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부모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실까봐. 저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거짓말은 안 된다고. 하지만 오빠가 저 없이는 못 산다고 했어요. 제발 자기를 믿어달라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께 말씀드릴 거라고. 그때는 이미 결혼한 상태니까 받아들이실 거라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게 말이 돼요? 시간이 지난다고 거짓말이 용서되나요? 저도 알아요.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정말 오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요. 새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제발 부탁이에요. 이번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요? 저 정말 열심히 살게요.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나는 손을 빼냈다. 언니, 그건 말이 안 돼요. 언니가 아무리 잘해도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는 언젠가 무너져요. 아가씨. 그리고 언니 아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평생 숨길 건가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언니가 말문이 막혔다. 제 아들. 준석이는 지금 제 친정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나중에 시기가 되면 데려올 생각이에요. 시기가 되면? 언제요? 그 아이가 20살 될 때까지 기다릴 건가요? 새언니가 눈물을 흘렸다. 저도 몰라요.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말하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나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언니 미안하지만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제 결정이 언니나 오빠를 위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가씨,
제발.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뒤에서 새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부터 나는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렸다. 눈을 감으면 오빠의 얼굴, 새언니의 눈물, 부모님의 웃음이 교차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상처받을 게 분명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상사가 몇 번이나 질책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혼자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는 동료를 부러워했다. 나도 무언가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었다. 민지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동료의 걱정 어린 질문에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누군가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 주말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다. 민지야,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같이 먹자.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나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반가워 보여서 승낙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는 온 가족이 모였다. 오빠 부부도 함께였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민지야, 왜 이렇게 말라갔니? 요즘 밥 제대로 먹고 다녀? 어머니의 질문에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바라봤다. 어머니, 민지가 요즘 회사 일이 많대요. 제가 영양제 좀 사다 드릴게요. 새언니의 말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나는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엄마, 저 먼저 들어갈게요. 머리가 아파서. 어머, 괜찮니? 약 먹고 쉬어야겠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민지야, 나야. 오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빠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크했다. 민지야, 제발 문 좀 열어줘. 얘기 좀 하자. 나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다. 오빠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민지야, 너 많이 힘들지? 나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다. 오빠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안해, 민지야. 내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오빠. 저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빠가 내 등을 토닥였다. 민지야, 오빠가 나쁜 거 알아. 용서해줘. 용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빠. 이건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예요. 오빠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민지야, 오빠가 부탁 하나만 할게. 1년만 기다려줘. 1년 후에 오빠가 부모님께 직접 말씀드릴게. 1년이요? 그동안 계속 거짓말을 하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 1년이 지나도 말 못할 거예요. 2년, 3년 지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오빠가 말문이 막혔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상담센터를 찾았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었다. 상담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모든 걸 털어놓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다. 힘드셨겠어요. 가족 간의 비밀은 정말 무거운 짐이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께 말씀에 쓰게 속드려야 할까요? 상담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이건 제가 대신 결정해 드릴 수 없는 문제예요.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평생 이 비밀을 간직하고 살 수 있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말씀드렸을 때 가족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될까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아버지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당신은 어떤 선택이 더 옳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게 당신의 답인 것 같네요. 다만 방법이 중요할 거예요. 어떻게 말씀드릴 것인지.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나는 결심을 굳혔다. 부모님께 진실을 말씀드리기로.
하지만 그 전에 오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오빠가 직접 말씀드리도록. 저녁에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내일 만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오빠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오빠,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부모님께 직접 말씀드리세요. 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지야, 일주일은 너무 짧아. 그럼 얼마나 필요하세요? 한 달? 1년? 10년? 오빠가 대답하지 못했다. 오빠, 저는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살 수 없어요. 부모님을 속이는 것도 괴로워요. 민지야. 일주일이에요, 오빠. 그때까지 오빠가 말씀 안 드리면 제가 할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빠가 내 팔을 붙잡았다. 민지야, 제발. 새언니. 생각도 좀 해줘. 새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나는 팔을 뿌리쳤다. 언니가 힘들다고요? 그럼 우리 부모님은요? 거짓말로 속고 계시는데 안 힘드실까요? 오빠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일주일이 흘렀다. 오빠한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나는 각오를 다졌다.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이는 저녁 식사 자리였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식탁에 앉았다. 식사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 나는 용기를 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오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민지야, 무슨 얘기인데? 아버지가 물으셨다. 오빠 결혼에 대해서인데요. 그 순간 오빠가 벌떡 일어났다. 민지야, 잠깐만. 오빠 앉으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빠가 난처한 표정으로 새언니를 바라봤다. 계속해봐, 민지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사실은 형수님이 결혼 전에 미혼모였어요. 아들이 한 명 있고요. 그리고 학력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요. 식탁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어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새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오빠가 벌떡 일어나 나를 노려봤다. 민지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오빠야말로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부모님을 속이고. 아버지가 주먹으로 식탁을 쾅 내리쳤다. 준호야, 이게 사실이냐? 오빠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사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질 듯 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축하셨다. 여보, 정신 차려. 이럴 수가. 우리를 이렇게 속였다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버지가 새언니를 쏘아봤다. 당신 지금까지 우릴 속인 거요? 새언니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소. 아버지의 고함에 새언니가 몸을 떨었다. 오빠가 새언니 앞을 막아섰다. 아버지, 잘못은 제가 한 거예요. 며느리, 탓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럼 너도 알고 있었단 말이냐?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사람 숨기자고 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너희들이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구나. 아버지, 저는 집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면 다야? 가족을 속이는 게 사랑이냐? 아버지가 소리쳤다.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준호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엄마는 너를 믿었는데. 오빠도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 밤 우리 집은 전쟁터가 됐다. 아버지는 당장 이혼하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계속 우셨다. 아파트 당장 빼. 내일 당장 짐 싸서 나가. 아버지의 명령에 오빠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용서? 이걸 어떻게 용서해?
우리를 완전히 속였잖아. 새언니도 함께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저를 벌하세요. 당연히 벌해야지. 당장 내 아들하고 헤어져. 아버지의 말에 오빠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그건 안 됩니다. 저는 집사람. 수 없이 못 살아요. 그럼 나하고도 인연을 끊어라. 당장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 여보, 진정해요. 당신 혈압 올라가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말렸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고함 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렸다. 내가 잘한 걸까?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다. 이미 진실은 드러났고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며칠 후 오빠 부부는 정말로 집을 나갔다. 아버지가 준 아파트를 반납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셨다. 충격이 너무 컸던 것이다. 민지야, 내가 왜 그랬니? 어머니가 원망 섞인 눈빛으로 나를 봤다. 엄마, 저는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진실이라고?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았어. 이렇게 가족이 다 깨지는 것보단. 어머니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엄마는 내 오빠가 행복하게 사는 걸 바랐어. 그런데 넌 그걸 망쳐버렸어. 엄마, 나가줄래? 지금은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나는 어머니 방을 나왔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다.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오빠한테서 문자가 왔다. 민지야, 만나자. 내 잘못이 아니야. 오빠가 미안해. 나는 눈물을 흘렸다. 오빠는 여전히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다음 날 우리는 공원에서 만났다. 오빠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다. 오빠. 민지야, 괜찮아. 오빠는 괜찮아. 하지만 오빠의 눈은 괜찮지 않았다. 깊은 상처와 피로가 가득했다. 언니는 어때요? 힘들어해. 근데 견디고 있어. 우리 둘이 함께니까. 나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다. 오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아니야, 민지야. 넌 잘못한 거 없어. 잘못은 오빠가 한 거야. 오빠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오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언니랑 열심히 살 거야. 부모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용서해 주실까요? 오빠가 쓸쓸하게 웃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몇 주가 흘렀다.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다. 아버지는 오빠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않으셨고 어머니는 날마다 한숨만 쉬셨다.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진실을 밝힌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가족의 평화를 깨트린 것이 정당했을까? 어느 날 친척 어른이 집에 오셨다. 고모 할머니였다. 얘들아, 이게 무슨 일이냐? 가족끼리 이렇게 원수처럼 지내면 어떡해? 고모 할머니는 우리를 둘러보며 안타까워하셨다. 할머니, 준호가 저지른 일을 아세요? 우릴 완전히 속였어요. 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알아, 다 들었어. 근데 말이야, 그렇게 큰 잘못이냐? 큰 잘못이 아니라고요? 거짓말로 결혼한 게 작은 일입니까? 물론 잘못했지. 하지만 그 애가 사랑해서 한 일 아니냐?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 고모 할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말문이 막히셨다. 그리고 민지야. 고모 할머니가 나를 보셨다. 넌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 저는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것도 때와 방법이 있는 거야. 내가 말하는 순간 가족이 깨질 거란 걸 알았잖니?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넌 정의를 실현했을지 몰라도 가족의 행복은 파괴했어. 그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고모 할머니의 말은 날카로웠다. 할머니, 그럼 평생 속고 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한테 시간을 줬어야지. 오빠가 스스로 고백할 기회를. 저는 일주일을 줬어요. 일주일이 뭐가 충분해? 이런 일은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고모 할머니의 말이 맞았다. 나는 너무 성급했다.
그날 밤 나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제가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서둘렀어요. 민지야, 괜찮아. 어차피 언젠가는 드러날 일이었어. 하지만, 민지야, 오빠가 더 미안해. 너한테 이런 짐을 지운 거. 오빠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오히려 나보다 담담해 보였다. 오빠, 부모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오빠는 계속 노력할 거야. 언니랑 같이. 새언니는 어때요? 힘들어하지. 특히 아들 생각에. 언제 데려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나는 새언니의 아들 생각을 했다. 그 아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오빠, 새언니, 아들. 준석이는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나요? 많이 그리워해. 언니가 주말마다 친정에 가서 만나고 와. 그럼 언제 데려올 건데요? 부모님이 용서해 주시면 그때 데려올 생각이야. 오빠의 대답에 나는 더욱 죄책감이 들었다. 내가 진실을 폭로하는 바람에 그 아이도 피해를 본 것이다. 몇 달이 흘렀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먼저 마음을 여셨다. 어느 날 조용히 말씀하셨다. 민지야, 내 오빠한테 연락 좀 해봐라. 잘 지내는지. 엄마. 정말요? 그래.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오빠도 사랑 때문에 한 일이잖니. 용서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즉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엄마가 오빠 걱정하세요. 정말? 오빠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응. 한번 찾아뵙는 게 어때? 그래도 될까? 아버지는 어떠신데? 아버지는 아직 화가 많이 풀리진 않으셨어. 그래도 엄마부터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음 주말 오빠와 새언니가 집에 왔다. 어머니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다. 얘들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새언니도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새언니의 손을 잡았다. 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나도 눈물이 났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완고하셨다. 오빠 부부가 왔다는 말을 듣고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다. 아버지, 좀 나오세요. 준호랑 얘기 좀 하세요. 어머니가 애원했지만 아버지는 꿈쩍도 안 하셨다. 오빠가 아버지 방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방 안에서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다. 아버지가 지친 얼굴로 나오셨다. 일어나라. 아버지, 일어나라고 했다. 오빠가 일어섰다. 아버지가 오빠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다. 넌 내 자식 맞니? 네, 아버지.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다. 용서는 못한다. 하지만 넌 내 아들이니까 완전히 버리지는 않겠다. 오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는 무슨. 앞으로 잘해. 그리고 며느리. 아버지가 새언니를 보셨다. 네, 아버님. 내 아들 언제 데려올 거야? 새언니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다. 아버님, 그게. 빨리 데려와. 우리 손주잖아. 숨기지 말고. 새언니가 눈물을 펑펑 쏟았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래도 다시 모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다. 몇 주 후 새언니가 아들 준석이를 데려왔다. 6살 남자아이는 낯을 많이 가렸지만 눈망울이 예뻤다. 안녕, 준석아. 할아버지란다. 아버지가 손주를 안았다. 처음엔 어색해 하시더니 곧 환한 미소를 지으셨다. 우리 손주 참 잘생겼네. 누구 닮았어? 할아버지 닮았어요. 준석이의 대답에 모두가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우리 가족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민지야, 내가 고생 많았다.
엄마. 처음엔 내가 원망스러웠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용기를 낸 거더라. 진실을 말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나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오빠한테 더 시간을 줬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안 그랬으면 우린 평생 속고 살았을 거야. 그것보단 이게 나아. 어머니가 나를 안아주셨다. 그 품에서 나는 마음껏 울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준석이도 함께였다. 자, 건배. 아버지의 제안에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오빠와 새언니 그리고 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앞으로는 거짓말 없이 살자. 무슨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민지야. 아버지가 나를 보셨다. 네, 아버지. 넌 옳은 일을 했어. 비록 과정이 힘들었지만 진실을 밝힌 건 용기 있는 일이야. 아버지. 다만 앞으로는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하렴. 진실도 때와 방법이 있는 거니까.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우리 가족은 다시 모였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거짓말보다는 낫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것이다. 몇 달 후 오빠 부부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다. 준석이도 유치원에 잘 적응했고 주말마다 우리 집에 놀러 왔다. 아버지는 여전히 오빠에게 차갑게 대하실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풀어지셨다. 어머니는 새언니를 진짜 딸처럼 대하셨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많은 것을 배웠다. 진실의 무게, 용서의 힘, 그리고 가족의 의미. 어느 날 새언니가 나를 따로 불렀다. 아가씨, 그때 일. 사실 고마워. 언니, 아가씨가 밝혀준 덕분에 우리가 더 이상 거짓말 속에 살지 않게 됐어. 힘들었지만 그게 맞는 길이었어. 새언니의 눈은 진심으로 빛났다. 언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비밀 없는 진짜 가족.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비록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과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 나아가고 있다. 진실과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